안녕하세요, 올바람입니다. 어제는 제가 안 왔었죠. 작년 6월부터 제가 1일 1영상을 하면서 항상 달려왔던 이후에 어제 하루 쉬게 되었는데, 쉬는 날은 생각보다 마음이 좀 홀가분하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하던 일을 안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어제 장에 대해서 잠깐 보자면 이번에도 빅테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혼조세인 양상이었습니다. 이제는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기 때문에 약간씩 조정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쇼스퀴즈의 대명사이자 전 세계적인 롤러코스터가 돼버린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는 어제 92% 오른 $147에 마감했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도 42%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머스크가 SE를 좋아한다고 말하니까 SE가 처음에 오르다가 다시 제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이기도 했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링크드인의 광고 사업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난 후에 알파벳과 페이스북도 그에 함께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알파벳이나 페이스북이나 모두 사업 구조상에는 아직도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기가 캐스팅 머신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제조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이나 부품 관리나 충돌 시의 안전성 향상, 그리고 용접이나 나사 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중량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주행거리도 늘릴 수 있다. 또한 에너지 효율적이면서 환경 친화적이고 생산 속도가 올라가는 점에 대해서 다뤄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1월 18일 일론 머스크가 트윗으로 한 번 더 남겼듯이 이제는 테슬라가 언젠가는 유니바디 캐스팅으로 한마디로 자동차 장난감을 찍어내듯이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차를 찍어낼 계획을 여전히 갖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유니바디 캐스팅 특허 내용은 2019년에 공개한 것이죠. 일단은 특허를 먼저 낸 경우이고 2018년 신청해서 2019년에 내용이 나왔습니다. 작년 9월 배터리데이에서 모델 Y의 일체형 후방과 전방의 언더바디 캐스팅을 선보였을 때 일부는 테슬라의 유니바디 생산 개념은 이제 죽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급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머스크의 최근 트윗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그가 유니바디 캐스팅 머신에 대한 꿈을, 아이디어를 디벨롭 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만약에 모델을 통째로 찍어내려면 테슬라의 프리몬트 공장이나 기가 상하이나 베를린에 설치될 것들보다 훨씬 더 큰 다이 캐스팅 머신을 가져와야 합니다. 이것이 사이버 트럭에 적용될 것이냐, 그것은 조금 급진적일 것 같고 나중에 소형차 모델 혹은 그 후의 모델에 적용될 수 있을지, 이런 레벨은 만약에 가능하기만 한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엄청난 혁신인 만큼 나중이 되더라도 꼭 한번 지금 디벨롭 시키고 있다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웨이모가 테슬라는 우리의 경쟁사가 아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답을 드렸던 내용은 결국에 웨이모는 인프라를 함께 깔아야 하는 단점이 있고 그 단점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까 결국에 10년에서 15년 혹은 20년까지도 걸릴 것이고 비용의 문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웨이모의 방식은 대중화되는 데 있어서 인프라까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가장 큰 리스크는 시간과 비용입니다. 테슬라나 모빌아이, 콤마AI 등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으로 시작하거나 혹은 카메라 이후에 라이다를 다는 모빌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단 카메라 기반으로 먼저 자율주행, ADAS에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장점은 꾸준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용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란 점이죠. 기술 발전도 중요하지만 비즈니스도 중요한 게 현실입니다.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등이 CEO로서 혁신가로 꼽힌 점은 단순히 그들이 기술 발전이라는 하나를 바라보지 않고 기술 발전과 실제의 적용성 그리고 상업성이란 측면에서 실제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그것을 빨리 비즈니스화 시킨 것까지 성공시켰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지금의 인프라를 그대로 쓸 수 있는 자율주행의 방식에 있어서 선호하고 있고 이 점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 리더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가 1월 25일 웨이모의 CEO에 대해서 답하면서 얘기했던 내용 중 이런 전체의 상황을 보는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테슬라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리고 웨이모는 돈을 너무 많이 써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8월 27일 제가 작년에 올려드렸던 내용 중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자율주행 도로 프로젝트인 캐브니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우선 그때의 자료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죠. 알파벳은 사이드워크 랩스라는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곳은 미래 세대 인프라를 연구하는 기업 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사이드웍스 랩스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여기로 파트너스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집행까지를 하는 곳이죠. 여기서 포드와 알파벳이 많은 지분을 투영하게 됐습니다. 사이드워크 인프라 파트너스란 알파벳이 미래세대 인프라에 대한 생각을 담는 연구소인 사이드워크 랩스에서 개발사로서 분사한 기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의 이동에 수반되는 인프라에 대한 고민을 실행으로 옮기는 기업이죠. 아마 웨이모를 설립하고 나서 레벨 5로 가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를 고민했던 중 인프라에 대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V2 Everything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고 설립된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웨이모 창립 연도가 2009년 정도이고 대략 14년과 15년쯤에 레벨 2와 3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다가 2015년 사이드워크 랩스가 창립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이드워크 인프라 파트너스가 미시간에서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서를 냈었습니다. 자회사인 캐브뉴를 만들어서 말이죠. 미시간 디트로이트 시내와 애나버 사이를 잇는 94번 주간 고속도로 중 일부 노선을 자율주행차 전용 도로로 만들어보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일단은 이것에 대해선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서 담았던 내용이 결국에는 자율주행차 연구를 하려면 앞으로 1년에도 몇 주씩 투자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투자자들에게 성과를 보일 만한 테스트베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당시에 얘기 드렸었습니다. 이런 접근법으로 한다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입원이 생기는 것이고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한 연구소로서 테스트 기회를 얻는 것이고 자율주행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금 유치의 이점이 생길 겁니다. 자율주행을 위해 미국의 도로교통당국에 우리가 손수 주행한 테스트 마일을 구하해서 알려주는 것보다도 안전하다는 내용을 강조할 것으로 제안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것이 이들의 중점입니다. 알파벳 방식으로 자율주행 도로를 만들어보고 자율주행을 해봤더니 얼마나 더 안전하더라, 얼마나 더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더라 라는 살아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에 자율주행을 참여하는 많은 기업들이 캐브뉴 파트너스로 참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GM, 포드, 토요타, 혼다, BMW, 웨이모, 어라이벌, 아르고, 투심플 등이 있죠. 여기에는 미시간 대학교 등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12월 16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웨이모 방식의 경우에는 사업성 레벨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강조드렸던 점은 이 미시간 캐브뉴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가 현재 진행 중이고 아마 올해 혹은 내년에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사업성 검토에 따라 웨이모가 더 확장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냐로 명운이 갈린다는 점이죠. 이런 문제를 알고 있는 머스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웨이모 CEO의 발언이 투자를 위한 살아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런 안전성 논란을 다시 한번 일깨우려고 하는 퍼포먼스라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 이 모든 일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빼놓고 계산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큰 기업이 가진 큰 돈이라고 해서 조 단위의 돈이 이들 입장에서도 작은 돈은 아닙니다. 특히 언제쯤 될 거란 확신이 없는 입장에서 이런 투자금은 매우 쓰라릴 수밖에 없죠. 현대는 모셔널, 이전에는 앱티브와의 합작을 통해서 2조 4천억을 투자했고 크루즈는 현재까지 9조 원을 투자했고 얼마 전에 2조 원 가까이를 더 투자받았죠. 그리고 폭스바겐은 26억 달러, 현재는 더 많은 금액을 약 3조 정도를 아르고에 투자했고 우버는 물론 이 금액 전부가 들어간 건 아니지만 대략 3조 원 규모를 자율주행 연구에 투자했고 이것마저도 최근에는 우버 ATG에서 오로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지분만 받고 자신들이 개발을 하지 않는 쪽으로 넘긴 것이죠. 인텔은 모비라이를 사는 딜에 2017년 18조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나마 모비라이는 사업성을 이어갈 수 있는 모델을 갖고 있고 비즈니스 자체를 M&A한 것이기 때문에 경쟁사로서 주시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영국의 인포메이션이 분석한 결과 당시에 자율주행을 위한 투자로만 많은 기업들이 160억 달러 이상의 캐시를 태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2020년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것이 훨씬 더 올라갔을 거라고 가볍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30곳을 선정해서 이들이 얼마의 돈을 썼는가를 분석해 봤더니 대략 160억 달러 이상을 썼다는 점입니다. 그 중에 86억 달러, 약 10조 원 이상의 돈이 알파벳, 웨이모가 썼고 크루즈가 썼고 우버가 썼습니다. 그렇게 웨이모는 2019년까지만 해도 4조 2천억 원 정도를 자율주행 개발차에 썼죠. 그리고 2020년 들어서 웨이모는 2번의 펀딩을 더 받았습니다. 자율주행차 업계는 KPMG 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최소 40%씩 연평균 성장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 1조 달러 시장이 될 거라고 감안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시장에서 자신이 있다면 굳이 이렇게 많은 펀딩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입니다. 8월 27일 말씀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다시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문제는 비용이라고요. 어찌 보면 얼마의 돈을 들여서 자율주행을 선보이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얼마의 사고율을 택할 것이냐에 따라 1000만 마일당 한 건의 사고를 허용할 것이냐, 1억 마일당 한 건의 사고를 허용할 것이냐, 10억 마일당 한 건의 사고를 허용할 것이냐에 따라 구체적인 문제로 접어들게 됩니다. 테스트 마일, 몇 마일당 사고가 일어나느냐를 기준으로 볼 때 테슬라를 자율주행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얘기로 넘어와서 기가베를린이 최근에 유럽 배터리 지원 프로그램 중에 일부를 금액을 지원받을 듯 합니다. 유럽연합이 배터리 굴기를 내세우면서 배터리 동맹, 원자재 동맹을 출범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작년 12월
31일 말씀드린 바 있었죠. 그게 결국에 유럽 내에서 공장을 지은 곳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유럽 외부의 제품들에게는 약간의 허들을 짜는 그런 정책이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다 받게 되는 건 아니고 이번에 35억 달러 정도의 배터리 지원금은 총 12개국의 42개 회사에게 나눠가게 됩니다. 그 중에 노스볼트도 갖게 되고 테슬라나 BMW 같은 회사들도 배터리 공장을 짓게 되므로 혜택을 보게 되죠. 유럽연합은 이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되면 민간 투자를 작년보다 3배 이상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총 지출액은 145억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의 배터리 동맹에는 자금 조달이나 R&D까지 모두 포함시킨 것이기 때문에 주로 유럽권 회사들이 많지만 그 외에도 삼성 SDI나 LG화학, 테슬라, 파나소닉, CATL 등도 유럽에서 사업을 시작할 경우 지원금이나 지원 정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테슬라의 어닝 발표가 있는 날이죠. 실제 수익이나 EPS보다 사실 조금 더 중요하고 투자자에게 궁금한 점은 많은 질문들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모은 컨센서스인데요. 이 상태로 물어봐질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이 무엇에 대해서 궁금한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해한 것은 현재 테슬라의 태양광 분야의 시장 점유율을 더 늘리지 못하고 있는 허들은 무엇이냐, 그리고 테슬라가 올해 레벨 5의 자율주행을 달성할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레벨 5 달성에 도조가 함께하지 않는데 왜 이것이 필요 없이도 가능한지. 개인적으로 이 레벨 5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기술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완성되었음이라는 목표 자체가 굉장히 조금 추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는 게 결국에 아까도 말씀드렸듯 몇 마일당 사고가 나야 자율주행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는 결국에 기존 드라이버에 비해 얼마나 더 안전한지, 얼마의 베네핏을 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배포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완성되더라도 실제 허들은 정책상 규제에 있다고 계속해서 생각하고요. 그리고 배터리의 건식전극 코팅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묻는 내용이 있었고, 현재 FSD를 다른 차량으로 옮길 수 있는지, 차량 소유자를 위해서 서비스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기관 투자자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현재 FSD 베타를 상업적인 이용이 가능한 레벨 4나 레벨 5의 승차공유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게 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회사의 수익을 계산할 때는 배터리 용량 대비 이익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한지, 중국과 나머지 국가 간의 FSD 전략은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별적인 전략이 있는지. 현재 건설 중인 캐파로는 모델 Y가 약 100만 대 정도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공급량 증가에 따른 수요는 어떻게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4680 셀에 대한 프로젝트는 어디까지 왔고 최초로 탑재되는 차량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 꼭 다 반영되는 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투자의 생각 중 테슬라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